안녕하십니까, 학신입니다. 이번에는 KSS 해운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급하게 만들었고 1850원 11월 23일 기준 2516억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상장 주식수가 2300만 주, 외국인이 7.31%. 얼마 전에 신고가 찍었네. 최고가 12,050원. 오늘은 얼마로 올랐더라 모르겠어요. 오늘 날짜는 동일업종은 다 부도나는 회사들 마이너스 500%. 자, 들어갈게요. 사업 설명 전자공시. 이거는 저희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내용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걸러 들으세요. 걸러서. 자, KS 마린과 파이스트 벤처라는 자회사, 그러니까 종속회사로 되어 있는 이렇게 75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아니면은 의결권을 반 이상 소유한 데를 종속회사로 이제 연결 종속회사로 이제 두는데 요 두 개 회사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박 관리하는 데는 KS 마린, 해운 대리는 75년도에 설립한 파이스트 벤츄라, 이렇게 도쿄 재팬, 초쿠, 코드맨, 일본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에는 2007년에 상장. 회사는 굉장히 오래됐어. 84년도에 69년도에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 79년, 89년, 99년, 2009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50년 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액화가스와 석유화학 제품의 해상 운송 서비스.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이지 석유 운반 이런 게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석유 운반이라고 했으면 제가 알아봐도 아니지 싶은데 액화가스, LPG,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화학 이제 케미컬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부의 해운 산업 정책의 한 축인 특수선 분야를 맡아 두 개의 회사를 hợp수해서 한국 특수선을 출범하였고 99년도에는 글로벌 해운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사명을 KSS 해운으로 변경, 현재까지 이르렀다. 당사를 포함해서 3개 KSS 마린, 파에스트 벤츄라가 있다. 해외 법인이다. KS 마린은 비상장 법인이고 파이스트 벤츄라는 해외 현지 법인이다. 뭐 그렇다. 자, 경영진 주요 변동. 이거는 경영진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이 대주주라고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고문으로만 있지 그냥 전문 경영인 체제. 오케이. 그래서 20몇 년인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10년은 정확하게 배당금을 지급한 건 아닌데 20몇 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꼬박꼬박 주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금은 자본 잉여금에서 주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이 아니고 이익 잉여금에서 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준다라는 거는 현금이 그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6년도에 가스 운반선, 가스 타이거도 한국 성급 KR 선정 2016 안전관리 우수선사, 가스 위즈덤 도입, 가스 운반선, 가스 고용노동부 벤처 기업부 선정,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보 포상, 17년 경실련 좋은 기업상, 케미칼 운반선, 한국능률협회 지속가능 보고서 부분 베스트 리포터 이어상, 뭐 이런 것들, 인간 경영 대상 선정, 상생 지속 부분. 그러니까 여기는 뭐 좀 이렇게 사람 만나는, 좀 이렇게 나도 살고 니도 살고 같이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죠. 나는 뭐 돈 많이 버는 회사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같이 이제 벌어가는 회사가 좋다. 그러면 이런 회사. 그리고 또 어디야? 유한양행, 녹십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녹십자가 포함되나? 유한양행, 녹십자도 포함되지. 녹십자도 전문 경영인 체제니까 유한양행 이런 회사를 고르면 된다. 자, 최대 주주는 박종규의 12인이 3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자본금 변동사항, 2007년에 유상증자, 일반 공모죠. 유상증자, 돈을 주고 그 주식을 증자했다. 내 주식 살 사람 돈 얼마다. 그래가 불렸는 게 이만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했고, 그래서 주식을 분할을 했어요. 액면을 분할했고, 그리고 16년에 무상증자. 야, 우리 돈 많으니까 주주분들한테 한 주씩 줄게, 아니면은 뭐 몇 주씩 줄게, 배정 비율 100%네, 한 주씩 줬네요. 100만 주, 1000만 주 풀었네. 1000만 주가 풀려 있는데 1000만 주를 더 푼 거죠. 뭘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이 이제 쌓인 거지. 이 자본 쌓인 거를 우리 이제 주주들한테 그 보답을 해줘야 되겠고, 어떻게 보답을 하지 싶었는데 무상증자 해야 되겠다. 그래,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이 지금 2,300만 주 됐죠. 얼마 전에 저는 무상증자 받았던 게
그 뭐야 그린 플러스 2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주를 더 줘가지고 제가 400주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발행한 주식수는 1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2,300만 주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1,100만 몇십만 주가 발행했다가 무상증자로 또 곱하기 2가 되니까 2천만 주가 된 거예요. 나누기 2를 해야지 무상증자 개수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00만 주 사과한 거는 유상감자로는 요 16,000주, 16,000주 이런 건 의미 안 둬도 돼요. 너무 적으니까. 자기 주식수는 얘들이 흡수한 게 72만 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각이 있고 항상 얘기하지만 소각, 자사주 매입,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 요 두 개는 샀다는 것뿐이에요. 샀다는 거. 소각은 없어졌다. 이게 제일 좋은 거. 매입 신탁은 매입이나 신탁 계약을 취득했다는 건 신탁은 그 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를 취득했다. 내 주식을 샀다고 우짜할 건데 그걸로 시중에 풀 수도 있단 말이잖아. 맞죠? 안 풀리겠지만 지 생각으로는 안 풀겠지만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언제 풀지 모르니까 두 눈 부릅뜨고 이 70만 주가 저들이 사 있다. 언제 풀지 모른다. 그 대신에 자기들이 샀는 거는 규정상 우선권의 권한 그리고 뭐 배당금의 권한 이런 건 없다. 그냥 숫자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의결권 이런 거 없다. 그런 거 있다. 배당은 지금 현금 배당 성향이 거의 24%, 순이익의 24%, 26% 정도가 배당금으로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 한 3.5%, 3.5% 정도. 3.5%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죠. 삼성전자도 한 3% 정도 되니까 요거 모토닉도 3% 정도 되고 모토닉은 한 50%, 60%, 막 70% 이렇게 배당금을 줘요. 그리고 이크레더블은 지금까지 꾸준히 65% 이상을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줬고 대단하지. 그런 회사는 우상향이지. 이것도 그래프가 거의 우상향이더만. 자, 사업 내용 말했다시피 가스선, 케미컬선. 가스는 LPG, NH3, BCM, 가스 화물 운송. 주요 고객으로는 E1, 하나솔루션, 미쓰비시 상사, 뭐 이토 상사, 뭐 트라모, 뭐 쉘, 이노스, 오션, 오일, BGN, 아펙스 이런 거 있고 케미컬 화학 쪽으로는 벤젠 뭐 이런 벤젠이 많겠네 맞지? 비오일, 케미컬류, 화물 운송, 스미모토, 뭐 쉘, 마루베니 상사, SK 루브리컨트, 미쓰비시 코퍼레이션 뭐 이런데 SK 종합성사, GS 칼텍스 이런 것들이 전문 고정 고객처가 있어서 꾸준히 나온다. 이렇게 케미칼 영업이익이 한 8.6%, 가스선 영업이익이 매출의 23%. 그러니까 가스선이 훨씬 더 돈이 되죠. 케미칼 영업이익보다 가스선이 매출이 더 높아요. 가스가 매출이 더 높고 영업이익도 더 높고 부채는 비슷하고 자산도 비슷하고 배는 비슷하니까 그 배나 이 배나 싣는 것만 다르게 할 뿐이지 맞죠? 자, 그래서 선복 공급 상당히 이게 뭐라 했더니 이게 선복 공급문이 그냥 시장에 배가 많이 깔려 있으면은 운임료가 싸질 거고 배가 적게 깔려 있으면 운임료가 비싸질 거고 이런 공급면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활동 대상이 전 세계적으로 월드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러고 이거는 배가 가격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본집합적인 장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국가 간의 장벽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니까 배만 싸게 구하든지 아니면 배만 여러 채 가져와서 다른 경쟁업체하고 경쟁할 때 우린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은 갈아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본전 차리려고 그러면 손해가 크겠지. 이렇게 해운업의 성장성은 해상 운송의 경우 국제법상 무해 통항의 원칙에 따라 운송의 자율성을 확보, 무해 통항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없는 건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수출 입하물의 99.7%가 해운을 통해 수송. 우리는 섬나라잖아 지금. 북한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섬나라. 일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0.03 그리고 배가 99.7을 이렇게 수송을 하고 있다 하네요. 그러니까 배로 거의 다 모든 걸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위에 북쪽 여기 호사카, 후쿠오카 옆에 후쿠오카 봐 저 위에 맞나? 오사카지 오사카 맞나? 홋카이도 나 북해도 그 위에 알래스카 그쪽으로 북쪽에 그거 뭐야 백길
북극 노선이 그거 개방만 되면 이제 그거 뭐 개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좀 그거는 계속 어니까 쇠빙선하고 이렇게 조금 얼지 않는 항로만 개척돼 버리면 이게 길이 엄청나게 짧아진다 하더라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엄청 짧아졌구만 삥 아프리카 돌아가가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한 방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되면은 물동량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서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배가 이렇게 잘 됐는데 만약에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뚫려버리면 배 물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기차로 더 좋은 기차로 갈 수 있으니까 더 싼 그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분담률이 99.7, 99.7, 99. 거의 99.7을 우리 해운이 분담을 하고 있다. 항공이 0.3 엄청나게 작죠. 항공은 이제 작고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은 항공 급한 것들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인데 왜 이렇게 잘 됐노 봤더니만 LPG 수출량을 했어요. LPG 작년 동기 300만 톤 이상이 증가했고 중동의 3분기 LPG 수출 물량이 월 평균 2,900만 톤으로 2분기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펙 감산 합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월 평균 20만 톤 정도가 낮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대. 3분기 미국 LPG 수출 물량의 55%가 아시아로 했대. 아시아로 향한 이유가 인도 이런 거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래. 중국 지들이 다 퍼뜨려 놔놓고 지들은 이제 우리는 코로나 멀쩡하다 하면서 확 경제 확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인도, 아시아 이렇게 LPG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되면서 84,000톤급 CBM급 초대형 LPG 운반선을 보고 BLGC라고 하는데 초대형 LPG 거의 막 길이 막 220m짜리 그런 거 있잖아. 엄청나게 큰 거 텔레비 나오는 거 엄청나게 큰 거 하여튼 간에 내가 봤던 거 제일 큰 거라 생각하면 돼. 그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것들 들고 날고 용선료가 2분기 잠시 하락하는 데에서나 3분기 때는 배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용선료가 이 52불까지 올라붙는 거예요. 52불이 아닌 52,000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하루에 52,000불 하루 맞지 이거. 그렇게 일일 용선료. 그러니까 배가 가격이 올라버렸다. 극하고 있다. 그래 2023년까지 초대형 유조선이 한다. 초대형 배가 총 32척이며 2020년 2척, 2021년 15척, 14척, 뭐 한 척 이렇게 무조건 이걸 만들고 싶어도 주문을 해야 만들지. 근데 이렇게 이거를 주문할 회사들은 이게 하나에 막 몇천억 원 하거든. 몇백억 원, 몇천억 원 배 한 대에. 그러니까 펀드를 끼고 한단 말이야. 배를 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약 10% 수준에 23년에 설령 25년 이상 노후 선박 역시 이제 전체 선대의 10%밖에 안 되는 게 25년 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선봉량이 밸런스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용선료는 별 그거 없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또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의 운송 저장 매개체로 암모니아가 주목을 받는다. 석유를 가공할 때 암모니아 나오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또 암모니아란다. 수소가 나오고 둘 다 수소 나오는데 이거 암모니아도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하면은 수소가 나오는 모양이지 배출하는 모양이지. 그래서 암모니아를 특성으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산학 공동 연구 개발이 암모니아 신기한데 암모니아는 아닌 것 같고 맞지? 그래서 운영 중인 35,000, 38,000 CBM급 요거도 좀 84,000도 보는 것도 좀 작은 거 암모니아 전용 세척을 운송 노하우로 바탕으로 암모니아 운송 시장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케미칼 시장은 메이저 메이커 트레이더 중심으로 로우 마진 적은 마진 수출 공세는 일시적으로 원거리 물량 이게 적은 마진의 수출 공세는 일시적으로 원거리 물동량 증가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중국의 기초화학 제품 전반적인 재고 수준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버린 기라. 이제 싸게 했더니만 중국의 기초화학 제품에 이제 재고들이 꽉 쌓여버린 거지. 중국은 기초화학 제품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데 와가지고 완제품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절적 요인으로 태풍 또 북상하고 하니까 또 이제 항만 폐쇄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박 시장을 더 어렵게 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케미칼은 별로 재미없다. 재밌는 거는 LPG 이런 것들이 재밌다. LNG 이런 게 재밌다. CPP 항공유 클린 뭐 이렇게 이거 제품 수요 시장의 붕괴로 유가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오페크 감산에 이런 게 있지만 CPC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로는 LPG 암모니아 가스 운송하는 대형 가스 운반선 부분에서는 아시아 굴지의 선단을 갖추고 있고 이게 얘들이 특화된 거지. 특수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지위와 높은 신용도를 바탕 국내에 아까 전에 말했던 E1 하나솔루션 뭐
엑스트라, 뭐 쉘, KPI, 빌마, 오일, BGN, 알펙스, 미쓰비시 상사, 이토우 상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다. 하여튼 그런 장기 계약을 및 계약 연장을 통한 기복이 심한 회원업의 특성을 극복하고 있다. 장기 계약을 통해서 보통 1년 계약하고 또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면 1년 뒤에 계약 안 해보면 배 놀아봐야 되냐. 하루에 돈 버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 회사는 내세울 만한 게 전문 경영 체제를 하고 있고 경영의 투명성, 특화된 사업, 영역에서 탄탄한 입지,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평균 건설 연수가 12년이에요. 12년. 육상에선 12년, 해상 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5년, 4년밖에 안 돼가지고 평균 연수를 까먹어서 그렇지 평균 12년 정도 오래 되더라고. 회사 그 대우가 좋은 거지. 자, 주주총회,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이렇게 주주총회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봤죠. 나도 처음 봤다 이거. 주주총회가 위에 있는 거. 자, 가격 변동 추이 뭐 이런 것들 뭐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건 올라가고 케미칼은 올라가고 케미칼 선도 점점 떨어지고 이거는 가스는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35기 18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졌네. 그래도 뭐 이렇게 돼 있다. 가격 변동이 돼 있다. 선복 수급에 따른 국제 원유가에 따른 변동이 연동된다. 이렇게 원재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배를 운반하는데 오일이 들어가는 거는 가격이 떨어졌다. 배값이 그 유지비가 떨어졌다. 좋지. 이건 땡큐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엄청 떨어졌죠. 거의 590 US 달러 하던 게 386 달러로 바뀌어버린 거야. 고유황유 같은 경우는 455달러 하던 게 297달러 해버리고 고유황유 국외에서는 395달러 하던 게 252달러 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더라. 생산 능력은 이게 보니까 연중무휴로 이제 배가 연중무휴로 움직이네. 그래서 가스선이 328일, 케미칼선이 139일간 운행하지 않았지만 평균 가동률이 가스선 같은 경우는 93.7%, 케미칼선 같은 경우는 92.5%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팽팽 1년에 뭐 거의 그냥 배는 계속 돌아다닌다고 보면 되지. 계속 돈 이렇게. 자, 뭐고 신설 매입 계획 가스선 살 거고 가스선 살 거고 가스선 살 거고 가스선 살 거 84,000 초대형이라 그러자. 200m 넘는 거 이런 거 한 추대 금액이 얼마라고 이게 760만 달러. 한번 보자. 7,600만 달러. 7,600만 달러면 얼마고? 700한 곱하면 되는데 이거 달러가 들어가니까 계산이 힘들어. 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7,600만 달러인데 이게 700만 달러가 600만 달러에 사나이 60억, 100만 달러에 10억, 100만 달러에 10억, 1000만 달러에 100억, 한 700만 달러, 700억 이렇게 기투자액. 요거는 700억을 주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BBC 방식으로 해가지고 SPC라고 하는 선주들의 펀드 그거 있어요. 그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배 회사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지. 요번에 우리 어떤 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주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됐다. 엄청나게 큰 거 케미칼 쫙 이만큼 3,900만 달러짜리 390억 400억짜리 배를 딱 인수 완료. 허모니 케미스트 딱 갑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수출 가는 게지. 1분기 3분기 케미칼 쫙 가는 거지.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수출이 거의 내수보다 수출이 거의 뭐 99%로 보면 되지. 1,700억의 수출 용역 매출 그러니까 배달해주고 운반해주고 이거 해서 1,700억을 벌어들인 거지. 대단하다. 자, 주요 매출처는 E사, E1이겠지. B사, 뭐 I사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 전체 매출이 18%, 13%,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비유동으로 이제 금융자산 비유동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는 자산이 2천 아니다 이거 얼마고 이거 1,000원이네. 26억 원 26억밖에 안 되나? 26억 이렇게 지분 증권이 있고 또 뭐고 경영상 주요 계약이 가스 선대는 이렇게 이원, 하나솔루션, 미쓰비시 상사, 이토우 상사 이런 데서 대선료 운임 단가 등 계약 연장 시 조절하고 있고 가스 화물 수송을 위한 계획을 이런 데 하고 체결하고 있고 LNG선 같은 경우는 4척의 선방을
타 해운 회사하고 공구해가지고 내가 만약 20% 지분 참여했으면 순이익이 20%를 뭐 이렇게 받겠지. 그런 식으로 지분 참여만큼 계산하고 있다. 운송 계약은 1년으로 운영한다. 케미칼 선대 같은 경우는 COA 계약은 매년 1년 주기로 연장 및 재조명을 하고 있다. 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용선 계약, 금융리스 계약. 아까 전에 말했던 나용선 계약이 그 계약이에요. 이게 금융리스를 해줄 수 있는 SPC라는 그 펀드 회사가 이제 그런 금융단체에다가 SPC 여기에다가 이제 주문 들어가는 거지. 나 배 요거 사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제 주문해. 이게 배 공장. 그러면 여기서 배가 700억짜리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한 몇 년간은 계약 기간은 얘들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얘들이 계약이 끝나서 그러면 계약이 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지 용성 계약에서 그런 조건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내가 계속 그 조건을 유지할지 아니면 네가 가져갈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채로 안 잡힌대. 그 대신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부채율이 400% 미만인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야. 이 펀드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진해운 막 이렇게 뭐또 현대상선 이런 데가 부채율 엄청나게 높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아서 한이 많이 한 그 정책이라고 막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부채율 240%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배를 구해서 이렇게 막 분할 상한 예정입니다. 이렇게 분할 상한하면서 중고선은 또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가스의 경우 정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케미칼은 한 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23년 중 가스 한 척을 매각하여 팔았다. 이제 오래된 건 팔아야지 하면서 팔았다. 중고차 팔듯이. 재무는 2부로 하겠습니다.